설계사님들, 저희 김태진의 보험 스킬업에서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레슨 비용이 들어가니까 레슨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설계사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구독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무료 수강권을 획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김태진의 보험 스킬업에 질문 주신 설계사분들이 계신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인들의 편견으로 저를 보는 시선이 두렵습니다.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편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편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응원해주는 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편견이 있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응원해주는 설계사님의 편도 있을 거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할 때 당연히 왜 그런 보험 일을 하느냐고 얘기했던 지인들이 있는데 한 두세 사람 정도는 누군지는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은 편견들을 갖고 있는 지인들한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 보험을 권유한다, 강요한다, 아니면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새로 가입을 해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불편했던 거겠죠. 그래서 안 좋은 시선이, 그렇게 저한테도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던 지인들도 지금은 대부분 고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이관 DB의 질이 떨어지면서 만날 고객이 없습니다. 고객 풀 확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일을 꽤 오래 했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관에 의존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내 메인 일로 만드셔야 돼요. 이관은 서브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냐? 개청 영업도 있고, 소개 영업도 있고, 법인 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이관 영업도 있고, 일반 DB 영업도 있잖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소개 영업이 제일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법인 영업을 하든, 개청 영업을 하든, 어쨌든 계속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건데, 소개 시장은 법인 영업을 하더라도 소개 시장을 아니면 소개를 끌어내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법인 영업을 하든, 이관 영업을 하든, DB 영업을 하든 소개를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개 영업을 먼저 배우고 소개 영업을 잘 할 줄 알면 법인 영업을 하든 다른 새로운 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응용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소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거지 소개를 끌어내고 받는 방법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잘 받는 방법, 또는 소개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나를 추천해 줄까? 내가 소개해달라고 안 해도, 소개해달라고 말 안 해도 고객이 스스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본인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레슨 신청을 해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객 풀 확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고 DB는 서브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신입일 때 가장 중요한 습관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일단 메모하는 습관. 메모는 신입일 때 가장 중요한 습관이 메모예요. 근데 신입일 때는 메모할 게 없어요. 일이 있어야 메모할 거 아니에요. 왜 낙서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낙서라도 하세요. 아니면 내가 오늘 문자한 내용, 친구 한 명 한 명을 다 적으세요. 김태진 M, 김태진 TA, 김태진 AP, 이렇게 다 적으세요. 엄마도 아빠도 전화한 사람, 문자한 사람 싹 다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 일과에 일기 쓰듯이. 그러면 채워질 겁니다. 근데 쓰다 보면 내가 지금 왜 계속 이 쓸데없이 이런 거나 쓰고 있나 싶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의미 있는 메모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 습관을 들여놔야 메모장을 자꾸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메모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이 없으니까 쓸 게 많이 없어요. 메모의 중요성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 다 기억할 수 있으니까. 한두 가지 일은. 근데 일을 많이 앞으로 하려면 메모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까먹어요. 설계사님이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만 하면 까먹어요. 이것저것. 중요한 걸 계속 놓쳐요. 신뢰가 안 생기겠죠. 그렇게 신뢰가 안 생기는 FC한테 나는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내 주변 사람, 중요한 지인들을 소개해주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입이니까 나를 잘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나를 관찰하는 거. 내가 어떨 때 멘탈이 흔들리는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이 멘탈이 업 되는가를 잘 보시고, 멘탈이 다운될 때는 최대한 덜 다운되도록, 완전히 안 다운되는 방법은 없어요. 최소한 덜 다운되도록, 이 그래프로 따지면 내 기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최대한 이만큼만 떨어지고 이만큼만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너무 기분 좋다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간 만큼 떨어져야 되는 이 갭이, 너무 올라가도 중간이 여기에요. 너무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이 기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본 텐션을 자꾸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도 그냥 적당히 좋고,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게 아니고 적당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계약을 했을 때 엄청 좋아. 기분 좋죠. 계약했는데 고객이 처리했어. 안 좋죠. 엄청 안 좋죠. 이 높낮이가 클수록 멘탈이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중간이면 조금씩, 계약을 해도 이만큼만 좋아하시고, 그러면 떨어져도 이만큼만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요거. 그래야 일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이게 너무 높낮이가 많으면 어려울 때 못 이겨내요. 좋을 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좋을 때만 있으면. 아시겠죠? 그리고 나를 관찰할 줄 알면 상대방도 관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대방, 제일 친한 친구, 내 동생, 내 형님, 우리 누나, 우리 동생, 우리 부모님, 내 제일 친한 친구들부터 한번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되게 많지만 성격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 때 좋아하더라,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 때 싫어하더라, 이 한 20명 정도를 파악할 줄 알면, 내가 오늘 만나는 이 고객이 내 이 20명 중에 이 사람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성향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 때 좋아하더라, 어떨 때 싫어하더라. 이런, 그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해야 상품 설명을 바로 해도 되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대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품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상품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오히려 상품을 뭔가 강요하러 온, 판매하러 온 FC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성향 파악을 먼저 잘 하셔야 한 사람, 두 사람이 내 고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 한 사람이 제 고객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 10사람이 왔을 때 10사람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그, 그 실력을 갖고 계셔야 멘탈이 최대한 덜 떨어지고 일이 이렇게 무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모하셔야 되고, 나를 관찰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내 주변에 있는 같은 직장 동료분들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디테일하게. 그래야 내가 만나는 고객들을 놓치지 않고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저차월인데 도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관리자분들이 들으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 의견이니까. 저도 관리자도 했었고 영업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 직업이 없는데 돈을 쓰는 게 맞습니까? 직업이 없는데 돈을 쓰는 게 맞아요? 돈을 좀 벌면 그때 써도 되잖아요. 그쵸? 내가 일을 할 줄 모르는데 도입을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물론 같이 극복하면 좋죠. 그렇지만 같이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고 나서 그때 도입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사 관리자를 위해서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게 관리자와 회사를 위하는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관리자분들은 지금 도입이 많이 돼야 되고 지금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내가 신입이지만 도입을 해야 도입한 인원한테 공부를 또 같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도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또 내가 도입을 했으니까 또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것만 쫓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충분히 해본 다음에 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왜? 5번째? 자, 5번째입니다. 5번째. 마지막이네요. 업적이 조조해가면서 의욕이 떨어지는데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또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FC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겁니다. 맞죠? 저도 그랬거든요. 일이 안 될 때는 막 이런저런 핑계 대고 싶어요. 일이 안 된다, 상품이 안 좋다, 회사가 안 좋다, 막 이런 핑계 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심적으로 덜 힘드니까. 우선 노하우보다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면, 업적이 저조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업적이 저조한가? 내가 너무 잠을 많이 자나? 아니면 지난달, 지지난달에 했던 내 실력하고 똑같은가? 설명, 고객하고 미팅할 때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은 설계안을 제공하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런 루즈한, 우리 영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늘 새로운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거. 신계약 중요하잖아요. 그쵸? 신계약이 중요하듯이 새로운 희망이 필요해요.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계속 내가 이 머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도록 뭔가 하는 작업. 예를 들어 노래를 곡을 하나 쓸 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곡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에도 고객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연구해 보시고 업적이 저조할 때 그냥 놀면 뭐예요? 논다고 업적이 저조한데 진짜 왜 난 업적이 저조하나 이러고 있는다고 생기지 않잖아요. 업적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기보다는 왜 업적이 저조한가를 파악을 우선 했으면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명절이에요. 예를 들어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고객들이 이때는 보험을 좀 기피하는 시기거든요. 여름 휴가 썸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고객들이 여름에 많이 놀러 가고 돈 쓰고 하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썸머라는 회사에서 제도를 주고 시책을 걸고 FC 분들을 독려하고 영업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FC님들도 본인이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평소에 일을 잘했는데 한두 달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평가를 한번 해보고 너무 똑같다. 내가 그동안 일을 해오던 그 방법이 너무 루즈하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혼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친한 고객 또는 제일 친한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요. 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어때? 너가 고객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했을 때 어때?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 좋은 것 같아. 뭐가 좋아? 이런 게 단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너가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게 단점일 것 같아. 이런 건 장점일 것 같아. 장점보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주변에 운동하는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 관련된 특약이 있잖아요. 그 운동 관련됐다기보다는 상해 관련된 상해 휴일장애 특약이라고 있잖아요. 그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이다. 보통 뭐 3에서 5% 정도 후유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구, 족구 이런 운동을 하는데 십자인대 파열이 됐을 때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사무직이다 그럼 할 수 있지만 뭐 현장 관리직이다. 이 두 발을 걸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십자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목발 짚고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월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월급이 안 나오죠. 근데 고정 지출은 나가야 되죠. 근데 고정 지출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6개월 정도 일을 못 해요. 소득 없이 6개월 동안 고정 지출을 300만 원씩 해소하려고 하면 1,8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상해 휴장애가 1억 상해 휴장애 그 특약을 1억 가입하고 있을 때 만약에 상해 휴장애를 5% 받아가지고 휴유증을 5% 받아가지고 1억에 5%니까 500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돈은 1,800이란 말이에요. 고정 지출이. 6개월 동안 필요한 돈이. 그리고 휴장에는 6개월 후에 진단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휴증이 남았나 안 남았나. 수술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받았는데 내가 쓴 돈은 고정 지출로 쓴 돈은 1,800인데 한 달에 300만 원씩이에요. 근데 받은 돈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500만 원이에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보험금 받은 건 좋지만 생활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의 기준은 이 보험이 좋긴 하지만 1억 가지고는 이 고객한테는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3억 정도를 가입을 해두면 3억에 십자인대 파열 5%일 때 3, 55, 1,500만 원의 보험금이 나와요. 6개월 후에. 예를 들면요. 그러면 1,8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필요했는데 1,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으면 좀 낫죠. 만약에 4억이 있으면요. 상해 유정에 특약이 4억 가입돼 있다. 4억에 5%면요. 4, 5, 20. 2천만 원이 보험금으로 나오겠죠. 근데 고정 지출은 1,800이 나갔습니다. 그럼 200만 원이 플러스죠. 이렇게 그러면 고정 지출이 300만 원인 사람이 상해 휴일장애 특약이 있긴 있어요. 근데 1억 있는 게 맞아요? 4억 있는 게 맞아요? 저는 4억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객들은 잘 모르니까 1억 정도 기본으로 가입하고 있죠. 5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운동하는, 아무래도 운동하다 다치는 사람들도 주변에 봤을 거고, 본인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대상자들한테 가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는데, 너가 실제로 다쳤을 때 고정 지출이 한 300만 원씩 필요한 사람이라면, 상해 유해장애를 1억 가입하는 게 맞아? 4억 가입하는 게 맞아?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4억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넌 얼마 가입하고 있어? 1억이래요. 예를 들어, 그럼 3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 3억에 대해서 보충할 의사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가입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입할 의사가 있대요. 근데 가입할 의사가 있었는데 왜 안 하냐? 안 했었냐? 라고 물어보면 몰랐다고 얘기할 거예요. 보통. 아니면 알았으면 했을 거다. 아니면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해요. 알겠다, 고맙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너는 1억 가입돼 있네. 그럼 한 3억 정도를 더 보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안 들어?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되물어봐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너는 운동도 하고 다칠 위험률이 있고 결혼도 했고 고정지출이 300만 원씩 한 달에 무조건 나가는데 십자인대 파열되면 1,800만 원의 고정지출이 너는 일을 못해서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고정지출을 못 낼 건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게 대처할 거구나. 아니면 뭐 알아서 되겠지. 아니면 안 다칠 거다. 알겠다. 그리고 의사를 존중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또 하나 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험을 권유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가 이런 너처럼 운동하는 지인들 아니면 이렇게 지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보험을 이 고객이 다른 지인들이 괜찮다 그럼 이거 하나쯤 가입해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싫은데라고 하면은 이제 방안을 또 모색해봐야 되고 여유가 있으면 할 것 같아. 그래? 오케이 알겠다. 그러고 이 친구에 대한 의견은 존중하고 또 다른 이 사람이 정답이 아니니까요. 또 다른 지인들한테 몇 명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지인들도 이런 공통적인 답변을 해요. 그러면 제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뭔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계약을 하러 간 건 아니지만 다들 안 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방법을 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죠. 보통 뭘 먹으러 가더라도 맛있다. 그럼 바로 사 먹거든요. 근데 상해 유장애 예를 드는 거예요. 상해 유장애가 본인이 볼 때도 1억이면 모자라구나. 한 4억 정도 있어야 지금 나한테 받구나.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 근데 니즈를 못 느껴요. 그럼 방법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이런 연구를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계약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이런 연구, 상해 유장애, 뭐 간병인 특약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를 많이 해보다 보면 또 상담자가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가는 거예요. 상담 가면 내 실력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상해 유형이 설명해주는 거 얼마나 지금 디테일하게 전문가가 돼 있겠어요. 그럼 이 고객이 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또 다른 특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 특약이 됐든 뭐 전문성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의욕이 떨어지는 거를 조금 의욕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뭐 굳이 제가 상해 휴장이라는 걸 걸로 비유했는데 본인이 지금 업적이 조조한 이유에 대해서 뭔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동안 하던 거 하지 말고 안 하던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론은 안 하던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신 일에 관련된 거. 너무 몸이 힘들면 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적당히 쉬었다 그러면 일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보고 혼자 풀지 말고 아이디어는 혼자 내고 주변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의논을 해보면 의욕이 생길 겁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기 때마다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수십 개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수십 개 중에 하나, 두 개가 제 진짜 전문 분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업적이 조조한 상황이니까 이런 질문 하셨겠죠? 한번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레슨을 받아보는 것도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말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15년 동안 제가 소개 영업만으로 이렇게 영업을 지금도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방법으로 일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